안녕하세요. 조경 강사 이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조경 설계 이제 첫 시간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설계에 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학습을 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기 시험을 보실 때 수험자 유의 사항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자, 설계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주어진 시간 안에 도면을 완성하는 거예요. 자, 주어진 시간 안에 도면을 완성하지 않으면은요, 채점 대상자가 되지 못하죠. 그러면은 0점 처리되거나 정말 1점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시간 안에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 미완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1교시에는요, 이제 그 물량 산출 시공실무에서 적산을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잠깐 휴식 시간 갖고 2교시에서 우리가 설계 시험을 보게 되는데, 자, 설계 시험에 있어서는 산업기사 같은 경우에는 2시간 30분, 기사는 이제 3시간 정도가 수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종류를 이제 응시를 하는지에 따라서 시간 배정이 달라지니까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 트레이싱지 2장 완성이면 2장 다 완성해서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3장이면 3장 다 완성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게 무척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트레이싱지 같은 경우에는 밑에 우리가 시험장에서는 대부분요, 일단 그런 이제 그 밑에 바닥에 놓는 그 캔트지 하고요, 트레이싱지는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각 시험장에 일단은 이렇게 문의를 해 보셔야 돼요. 그곳에 제도판이 있는지, 아니면 T자를 사용하는지, 또는 평행자가 있는지, 이런 종류. 간혹 가다 보면 그런 이제 점검을 하지 않게 되면은 어떤 시험장은 막 이렇게 T자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거 챙겨서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라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자, 그런 것도 이제 유념하시면 되겠고요. 자, 항상 중요한 거는 시간 내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수험자의 이제 유의사항인데요. 이런 이제 전 과정을 응시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설계를 할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샤프를 쓰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수험 번호만 이제 볼펜을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제도만 연필로 하시고 수험 번호라는 이런 기재는 볼펜으로 하시면 되는데, 자, 도면에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자, 저희 문제집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자, 테두리선, 자, 트레이싱지면 테두리선 그어놓고 범례 딱 만들어 놓고 이름 쓰는 난이 없죠. 자, 시험장에 가서는요, 이런 부분에 전부 다 고무 날인으로 도장을 찍어줘요. 그러면 찍어준 날인 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수험 번호라든지 이름 이런 부분을 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똑같이 1cm씩 그리고 나서 나중에 찍어주면 그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이 기재하시면 되니까 이 부분은 따로 연습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어진 순서대로 작성을 하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방법은요, 일단은 시설물 배치를 먼저 완성을 해요. 시설물 배치가 가장 중요한 도면이거든요. 시설물 배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배식 설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개념도라든지 단면도를 완성을 하는 순서예요. 그리고 문제 자체는요, 항상 이런 순서로 가진 않아요. 시설물하고 배식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단면도와 개념도를 같이 그리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 조합 자체가 시설물과 단면도가 조합이 될 때도 있고, 그거는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대로 여러분들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는 시설물 배치도를 먼저 작성한다. 먼저 개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데요. 자, 개념을 예를 들어서 개념들을 먼저 작성을 해서 이제 시설물 배치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설물 배치에서 공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약간 수정사항이 있겠죠. 물론 개념만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개념들을 재수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재수정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일단은 시설물 배치에 모든 개념이나 실제 시설물 계획, 그다음에 공간 계획, 동선 계획을 같이 하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시설물 계획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그 5번에 보면 이런 범례가
우리가 여기다 도면 그리잖아요. 도면 그리고 여기에다가 범례를 써요. 자, 중요한 거는 도면의 완성은요, 범례에서 결정이 돼요. 완성은 어디에서? 범례, 즉 시설물 수량표, 수목 수량표 이런 표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무조건 범례를 먼저 완성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갈 거다, 그리고 어떤 수목이 들어갈 거다라는 게 계획이 섰으면은요, 일단은 범례부터 이제 어느 정도 채워놓고 이제 도면을 작성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 이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문제 요구 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채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시간 내 그리는 거, 그 다음에 하라는 대로 안 했을 경우에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채점을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사항들을 미리 이렇게요, 유의사항에 이건 예시예요. 약간씩 바뀔 수는 있는데 큰 틀이 이렇게 이제 무너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틀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조경 기사의 이제 유형별 설계를 보실 건데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과 이제 저와의 이제 그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제도를 하실 때요, 바로 제도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지 먼저 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초적으로 먼저 잡아가는 게 중요해요. 가장 우리가 도면에 있어서 첫인상이라는 거는 선하고 글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과 글씨 부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선도요, 우리가 지금 보면 0.9mm 샤프로 쓰는데 그걸 가지고 굵은 선, 중간선, 가는 선 낼 수 있게 도면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시설물이라든지 수목의 표기 방법 이런 것들은 일단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저와 약속을 해서 그 기호를 정하고, 그런데 이게 일반화되어 있는 약속 방법이죠. 그래서 이게 딱 그것만 써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은 뭔가 하나를 딱 정해놓고요, 그걸 가지고 응용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만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파고라다, 그럼 파고라를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규격을 쓸 때 예를 들어서 4500, 4500이다. 그럼 범례 안에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되고, 조명등이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난감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그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약속을 정하는 개념이에요. 자, 요렇게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형별 설계에 있어서는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생활권 공원 위주로 해서 먼저 설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주변 조경 설계라든지 인공 지반 조경 설계, 자, 요런 부분. 그다음에 인공 지반은 이제 옥상 정원, 주차 공원 위에 이제 설계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그다음에요, 이제 운동공원, 그다음 국도변 휴게소, 그다음에 광장 설계, 그다음에 침상 정원, 사적지, 방조림, 조각공원, 주차장, 생태공원, 호환 생태보건 설계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최근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려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린 거를 가지고요, 올려주시면은 첨삭 지도를 해 드릴 테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무조건 그려봐야 돼요. 설명 백날 듣는다고 그래도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려보지 않으면은요, 이게 내게 안 돼요. 만약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은요, 어느 정도 정확하지 않으면 점수가 배점 자체가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기출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느 정도 완벽하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그려보셔야 되겠죠. 눈으로만 읽지 마시고 항상 그려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제가 요일로 이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체크해서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이제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뭔가 작성해서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검토받고 다음 문제 나가고.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 첫날부터 호환 생태보건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사적지 주변 조경 설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 처음 단계부터 제가 유형별 설계를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잡아놓은 이유가요. 일단 작은 공원부터 그리고 쉬운 유형부터 먼저 설계를 해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부터 먼저 차근차근 밟아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런 호환 생태공원이라든지 각종 응용 문제 나왔을 때 이렇게 잘 풀어볼 수 있게 시험장에서도 잘 대처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여러분의 능력을 이제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경 강사 이은정입니다. 자, 오늘은 조경 적산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주의하실 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우리 도면이 설계 점수가 60점이고 적산의 점수가 40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적산 같은 경우에는 30점 이상을 맞게 되면은 이제 잘 나온 점수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래서 보통 도면에서는 이제 40점 이상, 그리고 적산에서는 우리 이제 반 이상은 맞아야지 합격선에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락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합이 이제 60점만 넘으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교시에는 보통 적산 시험을 치르게 돼요. 2차 시험 보실 때. 그래서 산업기사는 1시간 반 정도, 기사는 2시간 정도의 시간을 주게 되고 이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문제의 문항수 자체는 7에서 8문항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문항마다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각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쉬운 문제에서 어려운 문제로 간다라는 거죠.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요. 그리고 과정도 복잡하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도 똑같은 시간이 거의 소요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고 쉬운 문제를 풀게 되면은, 쉬운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모자라거나 이러게 되면 이렇게 못 푸는 경우도 생기고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확실하게 내가 맞출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먼저 풀어놓고 이제 검사를 요하는 이런 문제는 이제 뒤쪽으로 밀어서 푸는 게 하나의 이제 요령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실 때는 이제 작성할 때는 보통 우리가 볼펜으로 작성을 하죠. 그래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흑색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연필이라든지 또는 어떤 작성하는 시험지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제 배점 자체가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우리가 적산 시험 볼 때는 간혹 가다가 뭐 단면도나 이런 부분을 그리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자, 그리라는 문제는 스케일을 가지고 삼각자를 가지고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때 간혹 가다 연필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지우개로 지우고 하면 자국이 남거나 그러죠. 그런 것들조차 이제 보통 보면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볼펜으로 이제 쓰는 연습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설명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 적산 시험지에 나온 유의사항을 대략 이제 정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요, 이제 수험번호 그리고 이제 성명 이런 것들은 이제 매 장마다 흑색이나 청색 필기구, 연필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이제 3번에 보면 답안 작성할 때는 항상 같은 필기구로 앞뒤로 다 가야 된다라는 거죠. 중간에 도중에 막 바꾸거나 이러시면 안 돼요. 색을 바꾸거나. 그래서 그런 답안에 0점 처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네 번째 보시면 아까 불필요한 낙서라든지 뭐 특이한 기록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부정행위로 보고에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요, 계산 과정을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간혹 가다 보면 이제 답만 산출하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 있는데, 항상 적산 같은 경우에는 계산 과정이 다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채점이 되고, 원래 부분 점수는 없다라고 이제 해요. 그런데 간혹 가다 점수가 전반적으로 저조하는 경우에는 부분 점수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거의 희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산 이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기재하시고 전체가 다 맞아야지 배점 자체를 다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항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보면 이제 계산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계산 과정마다 소수점 처리에 관한 사항들은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경우는, 나와 있죠. 이제 그런 명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뭐 계산 과정에서 반올림 없이 계산하고 최종값에서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만 요구하여 답한다라는 사항을 제시를 해줘요. 이거는 예시이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요런 답안 작성 시 주의사항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단위 반드시 기재하셔야 된다는 거죠. 계산 과정과 단위나 이런 것들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이제 여러분들 기재하시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되고, 그리고 시험 자체는 작업형, 필답형을 이제 다 응시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뭔가 답안에 정정사항이 있다. 그러면 두 줄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다시 옆에다 작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항들이 여러분들이 적산에 있어서 답안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이런 부분은 약간씩 변동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실 때 이제 감독관님들 이제 설명하시는 거 잘 듣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 따라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조경 적산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대략 훑어보면은요, 이제 우리 총론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 적산이라는 거 어떻게 하고, 뭐 공사의 이제 그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산출이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2단원에 보면은 공정관리에서 우리 네트워크 공정표라든지 바차트 공정표, 기성고 곡선에 관해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식재공사, 지피공사, 지형정지, 측량, 그 다음에 토공사, 기초공사, 시설물, 운반, 기계, 조경석, 그 다음에 포장, 콘크리트, 기타 공사, 품질 관리. 자, 요렇게 해서 단원은 구분하게 이제 되죠. 자, 그러면 1단원의 총론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 적산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라든지요. 그리고 공사비 산정에 관한 부분 중요하고요. 그리고 공사 입찰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도, 이제 가끔씩 단답식으로도 나오기도 해요. 자, 공정관리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부분이고, 그리고 시험의 출제 빈도도 높은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는 이제 공정관리의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네트워크 공정표의 작성해서 여유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산출하고요. 그리고 뭐 네트워크 공정표를 바차트로 옮긴다든지 이런 것들, 호환에 관한 것들도 나오고, 그리고 최소 비용에 의한 공기 단축까지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기사나 산업기사나 똑같이 이제 난이도는 제가 봤을 때 기사가 좀 어렵죠. 기사가 어려운데 산업기사도 여유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다 이제 보셔야 된다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피공사, 그 다음에 지형 정지 설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도면 설계하실 때도요, 정지 작업 같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과 연결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측량에 관해서는 보통 기사 시험에 있어서는 측량의 배점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10점이라든지 뭐 8점 이 정도가 되죠. 그래서, 측량 부분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측량은 우리가 수준 측량 말고도요, 이런 이제, 사진 측량 축척에 관한 부분인데, 산업기사 시험에서도 사진 측량이라든지 축척에 관한 부분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축척에 관한 부분 자체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토공사, 기초공사도요, 상당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출제는 거의 매번 되는 단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토량 산출할 때 단면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공식에 넣을 건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식은 외우셔야 되는 거고, 가능한 한 안 보고 이렇게 이제 쓰는 연습 같은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토공사, 기초공사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시설물, 그다음 운반공사, 기계시공은 배점은 낮아요. 낮은데 시험에는 이제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죠. 우리 기계시공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거는 시점까지도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 1번부터 한 9번까지 이렇게 1번 구하고 다시 2번 구하고 2번 가지고 3번 구하고 쭉 해서 9번, 10번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틀려버리면 다 틀린다라는 거죠. 부분 점수는 없다라고 가정하시고 완벽하게 풀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기계시공, 자,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경석 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포정공사, 그다음에 콘크리트 공사는 이런 재료량 산출이라든지 거푸집이라든지 철근 수량 산출 부분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단원이 이제 중요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때 이런 단원 이제 주의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 이상만 맞아도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그렇게 잘 주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맞았다고 생각해도요. 중간중간에 뭔가 틈이 있게 되면 그런 것들이 사실상 점수 자체를 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쓰는 연습, 계산 과정, 그다음에 계산 과정에 나온 답에 단위 같은 거 기재하는 거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볼펜으로 잘 정성스레 쓰는 연습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앞부분 총론부터 진도가 나갈 건데요. 뒷부분까지 이제 잘 따라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다시 한번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